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든 남자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자이너가 1인 프리랜서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좀 더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는 브랜드 디자인 회사인 레이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 6명에서 8명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고요. 처음에 저도 1인 프리랜서로 시작했겠죠. 혼자서 노트북 하나 들고 커피숍 다니면서 작업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아마 요즘 말하는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9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그간의 과정들을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프리랜서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로 성장하게 됐는지 얘기해 볼게요. 크게 저는 4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 2단계는 사업자 등록, 3단계는 몸 갈아넣기, 4단계는 디자이너에서 대표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일 때 얘긴데요. 사실 디자인 창업이라는 거 굉장히 쉬워요. 컴퓨터 있고 포토샵, 일러스트, 그 외에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피그마, 스케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인디자인,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등등 관련된 내가 많이 쓰는 그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그 컴퓨터 하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의 이름 하나. 사실 그거면은 창업은 끝이거든요. 거기서 스튜디오 이름도 그냥 뭐 내 이름으로 하겠다, 예를 들면 그냥 내 이름 석자로 하겠다고 하면은 그마저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쉽죠, 스튜디오 창업 자체는. 저도 사실 2011년, 12년쯤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SNS를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 개인 작업, 그러니까 외주 작업이랑 상관없이 내 생각이나 내 이야기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개인 작업들을 많이 올리면서 그것들로 그 페이스북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약간 일러스트 작가처럼 알려지면서 주변에 이제 일러스트 그리는 분들과 같이 전시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뭐 외주 작업이랑 상관없이 제 이미지, 그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가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외주 작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하면서도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홍대에 있는 인디 밴드들과의 작업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홍대 상상마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레이블 마켓이라고 해서 인디 씬들의 앨범들을 모아놓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조그만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에 찾아가서 그 공간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봤죠. 이걸 좀 붙여도 되냐 해가지고 포스터 몇 장 붙였어요. 그 포스터의 이제 카피가 당신의 음악에 뭐 옷을 입혀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제가 이미지는 되게 오래돼서 보여드리기도 사실 창피하고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포스터를 올려서 거기에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도 다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때는 많이 올렸어요. 근데 어느 한 인디 레이블에서 그걸 보고 연락이 왔죠. 정말 신기하게도 연락이 왔고, 그렇게 계기가 돼서 저는 홍대 인디 레이블 앨범 작업, 페스티벌, 아트 디렉팅이랑 일러스트레이터, 뭐 포스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디자인분들 디자인하는 일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이 됐었죠. 그렇게 이제 혼자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 처음에 어쨌든 창업을 하고 주변 사람부터 공략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 저처럼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략을 하던지, 이때는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라 생계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찾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색깔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모하게 바로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면 바로 퇴사하는 거는 좀 비추천드리고,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상황이 됐을 때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실 처음에 오픈하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 굳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건별로 비용을 받고,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죠. 3.3% 세금 떼고 비용 집행 받으면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고 친구가 좀 큰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와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비용을 집행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냈던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도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사실 받으면 끝이긴 해요.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디자인 회사들은 큰 어떤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사무실 주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는 테이블 하나만 쓰더라도 주소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는 걸 봤고, 그리고 집 주소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세거나 월세면 집주인과 얘기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홈택스라는 곳을 아마 들락날락 하게 될 거예요. 계산서 발행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것들이 모여서 뭐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디자인 업무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몸 갈아넣기라고 제가 제목을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제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실 야근을 하거나 해도 어쨌든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디자인 에이전시였기 때문에 뭐 야근 수당을 따로 챙겨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도 적어도 어쨌든 고정적인 제가 실수령액이 그때 한 145만 원 됐던 것 같은데, 2012년도쯤이었어요. 퇴사를 하기 전에 제가 외주 작업 했었는데 외주 작업 하나에 한 80만 원 정도 받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월급이 145만 원이니까 이거 2건만 해도 월급보다는 많다, 3건만 하면은 와, 이 정도면 완전 뭐 떼돈 벌겠다 싶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몰랐고, 뭔가 좀 들뜬 마음, 그리고 개인의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무모하게 좀 나와버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모하게 나오는 것보단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수년간 다져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서 사업자를 내놓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많이 벌 수가 있구나.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는 되게 좋은 걸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일이 없으면 그만큼 벌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 간과했었고, 그렇게 이제 퇴사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이제 열심히 하는 만큼 벌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 견적이나 이런 것들 떠나서 일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것들이 다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조금씩 길어질수록 약간 딜레마가 와요. 왜냐면 열심히 하는 만큼 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번다는 건데,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또 일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꼭 많다고 좋은 건가 하는 시기가 언제쯤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좀 더 현명하게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일이 없다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다른 행동들을 계속해서 일이 많아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영업도 해야 되고, 홍보, 마케팅, 뭐 포트폴리오도 정리해서 또 올려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회사에 다녔다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단계, 이 4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이너에서 대표로 넘어가는 단계. 디자이너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사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표의 마인드를 갖고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단계 4단계가 오기 전까지도 계속 성장은 한 거죠. 왜냐면 혼자서 할 때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단계가 가기 전에 2명이서 또 했어요. 2명이서 이제 서로가 맨파워를 가지고 서로 이제 대표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넥스트 스텝이라는 느낌보다는 한 단계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 후가 어떻게 그려질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이는 점점 들어갈 거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몸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크게 3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가를 이제 올리는 거죠. 우리 스튜디오, 나의 개인적인 단가, 혹은 나라는 사람, 혹은 우리 스튜디오의 가치를 올려서 단가를 높게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시간을 사는 방법. 이게 바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법인데,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을 우리가 그만큼의 비용을 제공하고 그분의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을 산 것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면 이 스튜디오라는 게 운영이 되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 외주 작업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온라인 교육, 뭐 클래스 101이든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PDF를 판매도 하더라고요. 이제 정보들을 정리하고 콘텐츠화해서 그것들을 팔면서 디자인 외주 작업은 그대로 하고 그것들은 또 부수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3번, 세 번째 이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 단가를 올리는 것과 남의 시간을 사는 것을 도전을 해보자 라고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